무슨 얘기였죠? 시작이? 아마야구 대표팀. 국가대표. 네, 그렇죠. 네. 모집을 하던데. 네, 공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원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신 있는데. 아니 뭐 뭐든 한번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뭐 따로 있나? 학교 지도자여야 한다는 거? 그런 요건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래요? 모집 요강을 지금 확인하는 건 아니어서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는데. 하긴 뭐 나 재밌자고 국가대표 그 태극마크 달고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태극마크 달아봤잖아. 저 안 달아봤어요. 진짜? 1차 지명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도 그러니까요. 못 달아봤다고? 야, 진짜. 창비군 됐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왜? 아, 진짜 얼마나 썩은 바닥이냐면. 어떻게? 자기 안 뽑으면 썩은 바닥이야? 썩었지. 차이로는 어떻게 청소년 대표를 안 뽑아요. 그래서 사실 나 안 뽑히길래 가서 못해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우승하고 오더라고. 당시 멤버가 그럼 김광현, 아 김광현. 네. 이용찬, 뭐 기라성 같은 우리 선수님들. 썩은 바닥 아니네. 네, 제대로 뽑았지. 야, 결국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실력이 부족했던 걸로. 근데 지금 항상 보면 그 아마야구 그 국가대표 감독을 뽑을 때 항상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미디어상에 노출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근데 아마야구 국가대표 뽑히는 기준이 전년도 우승팀인가? 어떤 대회 우승팀? 아마 그 객관적인 그 평가 지표가 아마 있긴 있을 거야. 뭐 전년도 성적, 뭐 지도자 경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선수빨 좋으면 국가대표 뽑힐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지. 예전에 한 몇 년 전쯤에 이정훈 감독님이 당시 부빌구 감독일 때, 네, 그때 총대하실 때 그 학교에서 6명을 뽑아서 그때 좀 뭐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다 잘했던 선수들이긴 했어. 그 당시에 6명이 뭐 윤영배부터 와, 윤영배 진짜 오랜만이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한 팀에서 그렇게 뭐 잘하는 선수 잘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 팀에서 뭐 여러 선수를 청소년 대표를 뽑아야 되냐는 말들은 좀 있었지. 그래서 우승했나요 그때? 못했을걸? 원래 꾸려가던 선수들 데리고 가고 싶었겠죠. 네. 그리고 뭐 감독, 특히 이제 청소년 대표 감독 선임 관련해서는 조금씩 항상 뒷말들은 있었죠. 그렇죠. 요번에 우리 부산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감독님 인터뷰가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아시나 그때? 어떤? 근데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핑계? 하지 마. 뭐 그러니까 드래프트 관련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한국이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엔 이제 자기의 탓은 없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어느 학교 감독님이셨는데 나이가 원체 많으시고 저는 뭐 쳐다도 못 볼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작년에 감독님 선임하는 과정에서 네. 또 다른 고교하고 감독님들이 또 좀 들고 일어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그게 촉발돼가지고 고교야구 연맹을 일부 고등학교 감독님들 중심으로 따로 독립해서 만들자라는 움직임도 사실 있긴 있었거든.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그걸로 인해 좀 촉발된 좀 대한야구협회로부터 좀 독립해서 근데 좀 기대를 했는데 좀 거기서 이제 끝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 뭔가 하여튼 요 대표팀 선임 관련해서는 항상 뭔가 말들이 많았는데, 나는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대표팀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청소년 대회나 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이라든가 뭐 이런 대회를 목적으로만 이렇게 지도자를 구성하고 선수를 선발하고 하는 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좀 야구계에 좀 큰 일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일본의 그 사무라이 재팬처럼. 어찌됐건 국가대표인데, 그죠? 이런 게 다 가산점에 들어간다면서요? 그 나중에 더 멀리 봤을 때. 이런 어린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그 타이틀이 사실 저도 사실 너무 한 번도 못 해본 게 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엄청 명예로운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실 별로 이렇게 명예롭고 보이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지금 12세나 15세 레벨에서 많이들 코리아 마크 달고 해외에 가서 대회들 많이 하고 오잖아 사실. 네. 대만 특히 대만 뭐 일본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지역 대표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뭐 몇 개 학교 이렇게 시즌 끝나면 뽑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대회 가면서 뭐 참가비도 당연히 이제 선수 학부모들이 다 내고 하면서 어쨌든 코리아 마크 이렇게 달고 간다는 거지. 그거 좀 그렇지. 예. 한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짬밥 있으시잖아. 아마야구 짬밥. 글쎄, 나는 뭐 그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은데 국가대표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라이 재팬 같은 방식은 좀 뭐 일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기는 해도 좀 따라할 만한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무라이 재팬은 별도의 홈페이지도 있고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 기구 NPB에 속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말 넘버원 대표팀이 있고, 그 밑에 대학야구 대표팀, 고교야구 대표팀, 15세 이하 대표팀, 12세 이하 대표팀이 전임 감독제로 다 운영이 돼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떤 대회 참가, 사실 야구가 국제대회가 뭐가 있어.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게 국제대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감독제를 운영하고 그런 별도의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 역할이나 그 가치를 그냥 대회 참가에만 두고 있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12세, 15세 뭐 물론 뭐 그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뭐 유소년 레벨의 어떤 강습회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돌아다니면서 교습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좋은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전파도 하고, 나는 우리 대표팀이 좀 그런 역할을 좀 우리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실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표팀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 예. 권위가 정말 딱 서는 거지. 권위가. 그래서 거기 12세 같은 경우는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도 한다고. 그러니까 선수 선발을 뭐 감독들 뭐 이렇게 몇 명이서 그냥 이 선수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세 대표팀이 또 무슨 의미가 있어 또 대단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유럽 축구나 좀 스포츠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런 연령별 대표팀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 선수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역별 대표팀도 웬만하면 선발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지역별 연령별 대표팀을 선발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거든. 좀 성장이 빠른 애들, 게다가 출생월이 좀 빠른 애들, 실제 그런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출생월이 빠른 선수들이 계속 연령별 이렇게 대표팀을 가면서 왜 또 그런 대표팀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받는 동기부여가 또 있고, 그쵸. 잘하는 애들끼리 하면서 그 선수들만도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저변을 확산시키고 유망주들의 풀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연령별 대표팀 같은 거는 안 하는, 운영 안 하고 그냥 한 고등학교 레벨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게 그쪽 이제 방식인데,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아까 그 사무라이 재팬의 12세 대표팀은 대표팀을 이렇게 뽑아요. 그걸 영상을 보내라고 해. 대표팀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다 영상을 보내라고 해. 개개인으로요? 그래서 자기 뭐 타격 영상, 피칭 영상을 그러면은 그 사무라이 재팬 그 12세 대표팀 국가대표 선발위원회에서 그 영상을 다 봐, 같이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딱 뽑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리틀 야구에 소속돼 있던 엘리트 야구를 하든 아니면 나는 소속팀 없는데 그냥 뒷마당에서 야구를 했던 간에 누구에게나 일단 기회는 열려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물론 되게 잘하는 선수가 못 뽑힐 수도 있고 얼토당토하는 선수가 뽑힐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대단한 이벤트야. 그렇죠. 애들이 꿈을 안을 수 있겠다.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도 한번 보내볼까? 설령 난 국가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그런 과정에 참여해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야구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대단한 자극제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제 잘하는 애들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해주면, 본인의 역량을 키워서 영상을 찍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분명히 또 있을 거고. 그렇지. 예, 뭔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체가. 저는 어린애들이 사실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 자꾸 준비하는, 멀리 보고, 본인을 가다듬는, 예, 당장을 보고 준비하는 그런 훈련 문화보다는, 예, 자꾸 그런 게 생긴 거 보면은 일본이 참 그런 걸로는 좋네. 물론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 많진 않지만 확실히 우리보다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예, 좋은 게 있긴 있네요. 지난번에 이제 김동훈 코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퓨처스 선수들도 도심에서 관중이 많은 곳에서 할 때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 연령대의 전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팀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각 학교 팀들과 연습 게임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대표팀이라고 하면 관심이 가잖아요. 좀 그런 영향력들 그리고 야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보네요. 확실히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대표팀도 우리도 이제 국위선양 해가지고 뭐 카퍼레이드. 이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든지 뭐 운동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알리고 메달, 뭐 야구 금메달 이런 걸로 이제 이제 뭐 미국 후진국 이런 거 봐서도 우리가 알지만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잖아.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지도자 뽑고 좋은 선수 선발해서 나가서 메달 따는 거 이제 집착하지 말고 대표팀을 좀 이렇게 정말 멋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 맞아. 대표팀은 멋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냥 선망의 대상. 예, 선망의 대상. 맞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좀 뭐 WBC나 뭐 프리미어십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표팀 모일 때도 항상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합석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을 난 좀 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모이면 뭐 보통 한 일주일 뭐 열흘 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뭐 좀 같이 모여가지고 좀 뭐 유소년 선수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같이 밥을 이것도 사실 일본 사무라이 재팬에서 청소년 대표팀이 하는 거거든요. U18세 대표팀이 연습 경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 진구구장인가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유소년 선수들을 초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훈련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도시락 까먹고 흔히 말하는 그 고시엔의 스타 플레이어들이랑 그쵸.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네. 와서 다시 도시락 까먹으면서 얘기해주고 뭐 간단한 레슨도 좀 해주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운영되면 진짜 좋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재영 같은 선수. 지금 아마추어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나?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혹시 이제 피드백 해주는 거잖아. 좋을 것 같긴 하다. 예. 일단 보는 것 자체로도 되게 신나는 얘기고. 원래 이제 뭐든지 자기가 가르치면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기가 뱉었기 때문에 또 그걸 더 지킬 수 있는 또 말하는 사람도 플러스인 거지. 네, 본인이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그쵸. 나는 이렇게 준비했고 저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를 복귀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저는 그 모든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뭐 야구를 비롯해 모든 스포츠 하는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이런 사회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게도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 어린이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각.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일탈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그거 그렇게 했는데 사고 치고 막 이런 거 자꾸 막을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심어주면 행동 당연히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말도 조심해지고. 그렇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금기시 돼야 되는 행동들을 안 하는 건 필요한데 정말 모델이 되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조금 빠져있지 많이. 우리가 야구를 생각할 때도 이런 접촉의 기회가 늘어난다면
어린 친구들이 나랑 만났던 저 형이 프로야구에 가 있네? 와, 나 저 형한테 배웠었는데 당연히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박성민 선수가 한마디 던졌던 말, 이보모 선배가 던졌던 말, 학교 놀러 와서 예. 그런 것들이 참 원동력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연세 사인마 김상수 선수처럼 어린이에게 사인해주는 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 잠깐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친구의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라이 재팬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청소년, 성인 국가대표 감독 공개 입찰, 공개 뭐 이런 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대표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멋있잖아. 그냥 그렇게 해주면 국가대표인데 그쵸. 태극 마크인데 좀 기 좀 살려주고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또 알려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행동을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역사가 짧으니까 뭐 일본 따라가려면 아직 우리는 뭐 70년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역사는 짧은데 이게 잘 따라하잖아. 우리나라 또 좋은 거는. 항상 좀 슬픈 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실수했던 길을 좀 피해서 가면 좋을 텐데 그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다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많이. 사람은 사람의 본능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 학생들한테 내가 했던 실수 그거 가지 말고 해라고 이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물에 빠져봐야 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비 맞아봐야 우산 챙기고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은. 아니 네. 그래서 부모가 됐던 지도자가 됐건 그 답답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지켜봐주는 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거 진짜 어렵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진짜 완전 아베 스타일로 끌고 가야지. 이제 우리에게 아베는 어떤 올드스쿨의 핵심적인 인물이 됐군요. 그냥 끌고 가야지. 근데 이제 끌고 가면 그거는 이제 끌고 갈 당시에만 잘 되니까 독립하는 순간 또 안 되니까 결국에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길. 네. 앞에 얘기하니까 진짜 일본 사람들 진짜 요새 좀 뭔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어제도 요미우리 사카모토가 그렇죠. 코로나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다네. 좀 약하게 걸렸대나? 코로나가 뭐 강하게 걸리고 약하게 걸리는 게 있나? 참. 그게 진단이 가능한가요? 하여튼 요새 좀 일본 보면 좀 안타까워. 네. 이 선수는 코로나 99%에 감염됐습니다. 이 선수는 16%에 감염됐습니다. 이런 걸 못할 텐데. 원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많이 하잖아요, 일본. 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쨌든 국가대표 감독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충분할 연패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 이글스 10연패. 어제까지 10연패인가요? 네, 어제까지 10연패죠. 한 5연패 정도 하는 거랑 하한가 한 5번 맞는 거랑 뭐가 더 가슴이 아직 안 맞아봤지. 하한가 한 5번 받아봤죠. 진짜? 네, 저 그 보땡땡 기업 마이너스 15%까지 뭐가 떨어졌어요. 더 있으니까. 연패. 왜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주식은. 여긴 좋은 회사야.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나 뭐 이런 강팀을 보면서 어차피 뭐 우승은 두산 뭐 이렇게 보는 거랑 같은 마음. 아까 15%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상장 폐지를 맞아보지 않으면 주식을 안 해본 겁니다. 상장 폐지. 저는 나의 재산의 대부분이 상장 폐지를 통해서 날아갈 때의 그 기분. 우편물 하나 날아오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했던 실수를 걷지 말길 바란다. 그걸 이제 우리 매형이 도와주고 있는 거지. 상장 폐지를 겪었거든. 그래서 나를 계속 브레이크 시켜줘요. 내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이렇게 계속 해줘. 만약에 없었으면 상장 폐지 뭐 이상한 엄한 데다가 투자했을 수도 있지. 사람들 말 듣고 그냥. 근데 연패가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야구 어쨌든 현실에서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뭐 저희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팀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몰라요. 다른 팀 연패? 잘 모르겠어요. 삼성이 있을 때 연패. 내가 삼성이 있을 때는 원체 야구를 잘했으니까 뭐 그렇게 연패 당한 적도 없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있었던 KT, 와, 연패 때 진짜 어땠냐면 팀분 더가웃이 일단 1점 주면 졌어요. 그날은 그냥 벌써 선취점을 주면 끝났어, 경기가. 그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역전에 그런 힘이 없어요, 이 팀은. 이게 약팀의 조건인 것 같아. 역전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도 그냥 다 내려놓고 별로 뭐 조금만 아파도 그냥 쉬어버리고 약간 이런 게 악순환인 거지. 이게 막 으쌰으쌰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 번, 그러니까 10연패까지 와버리면 이제 진짜 패배에 젖어버리는 거지, 완전히. 이기고 있어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약간 느낌이. 제 KT 있을 때 그랬어요. 창단 때 우리 몇 연패했지? 창단하자마자. 아무튼 계속 졌어. 뭐 그때 뭐 그렇게 시즌 끝나고 저 야구 그만두기 전에 제가 1군에서 주전으로 뛸 때, 와, 저는 마치 나 때문에 팀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모든 화살이 나한테 돌아온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생짜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크려면 운도 참 중요한 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내가 으쌰으쌰 막 해나갈 때 팀이 같이 으쌰으쌰 막 이기면 아마 저라는 선수는 막 무조건 이게 탔을 거야, 분위기를. 근데 마치 혼자 야구하는 느낌이었어. 2안타 치는데 쥐고, 처음 한 달 동안. 근데 그러다가 나도 졌고 결과 안 나오고. 근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은 나를 계속 냈고, 왜냐면 이제 리빌딩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저를 냈고, 그러면 화살은 저한테 돌아오겠죠. 약간 이런. 네,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그 연패 기간 때. 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 이름이 김동욱이잖아요. 야구 잘할 때 킹동욱이었는데, 조 동욱이 됐다가 조조욱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욱도 달았어. 조조조이 됐어. 팬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없어. 네, 저는 이걸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SNS 메시지나 이런 걸로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잠깐 웃었다가 조인트 맞고, 야, 밥 먹으러 저녁에 식당 가도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잖아. 욕도 먹고. 박정호 선수 맞나? 네, 조개 먹으러 갔다가, 야, 야구 지면은 뭐 조개도 못 먹어. 조개도 못 먹어. 조개가 너무. 야, 너무. 저도 근데 그런 일 있었어요. 연패 당할 때, 한창 연패 당하고 저 그렇게 성적 안 좋을 때, 미치겠더라고. 제가 게임 이런 거 절대 안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엄청 유명한 게임 있잖아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거를 하고 있으면 진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게임에 완전 몰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손을 대서 야구 끝나면, 막 이제 숙소나 이런 데서 야구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PC방을 갔어요. 좋지. 네, PC방 가서 한 2-3시간 하면 그냥 그 2-3시간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약간 루틴 아닌 루틴이 됐지. 근데 이제 PC방에서 저를 본 팬들이 이 새끼는 PC방에서 게임할 때냐, 빠져가지고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럼 뭐 할 텐데. 야구 생각 좀 내려놓자. 약간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인가 봐. 본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풀릴 때 진짜 그 일만 몰두하나 봐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를 되게 잘 보고 있는데, 다 봤죠. 이미 다 봤는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파이널에서 2연패를 당하고 조던이 아버지와 함께 그 경기가 열리고 있는 도시를 한참 벗어나서 카지노를 갔다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경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고 비난도 받았는데, 조던의 말이 지금 한 얘기랑 똑같아요. 농구를 좀 잊고 싶었다는 거죠, 잠시 동안. 그러니까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다른 일도 좀 해야지.
계속 그것만 고민하면 오히려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연패 상황에서 선수가 야구를 잠시 잊게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좀 사실 어려워. 이게 막 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마음 갖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본성을 거부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그럴 때 지금 하나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뭘 해도 질 거야 아마 지금. 그럼 뭘 안 했으면 좋겠어. 자꾸. 그냥 어차피 뭐 바뀌진 않잖아요. 결국엔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선수가 해야 되니까 선수들이 헤쳐나가는 걸 자꾸 힘을 길러야. 그 있잖아, 두산 보면 김태형 감독님이 거의 모든 결정권을 오재원 주장에게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식도, 예를 들어서 휴식에 관한 것도 오재원 그냥 주장한테 거쳐서 보고가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만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팀의 힘이 길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해야 된다는 말에 저도 이제 100% 동의하는 게 예전에 SBS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생존 전문가 이제 김종덕 씨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일단 사람들은 흥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탈진해서 사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물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야 된대요. 계곡 쪽으로. 그래야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 비슷해요. 발버둥을 치면. 그러니까 이 김종덕 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소리와 바람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소리는 패턴이 일정하고 바람소리는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약팀이 되고 연패에 빠지면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팀을 탈진 상태로 몰아가지 말고 가만히 평범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 팀에 대한 우리 팀 내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김동훈 코치가 한 얘기가 너무나 괜찮은 게 맞아요. 아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잠시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진짜.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두니까. 그쵸. 이제 언론, 뭐 프로야구는 특히 언론 구단 같으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구단 저 어르신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한마디 그냥 툭툭 그런 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참 힘든 시기긴 해. 참 연패당할 때 그냥 1에 1점 주면 그냥 끝나고 벌써 게임이 끝났어. 그 기분. 아, 너무 생생해. 너무 이겨야지. 네, 최악체에 있어봐서 그 기분. 지금 하나의 느낌, 그 더가웃의 분위기 벌써 다 보여요. 선발 투수, 예를 들어서 믿었던 선발 투수가 선취점을 내주면 그냥 그 날은 끝났어 벌써. 그런 기분일 텐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헤쳐나가긴 할 텐데 못 헤쳐나가나? 하나? 그러면 KT 때 연패에 빠졌을 때 다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는 또 달라요? 약체의 조건이에요. 그냥 이길 때 제대로 이겨요. 막 진짜 10점 차. 질 때는 진짜 이게 타이트하게 지고 실수로 지고 맨날 아쉽게 지고 이길 때는 여유롭게 이기고 약간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지도자가 혹은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연패의 분위기도 달라져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분위기, 우리나라의 그 감독의 역할 워낙에 크니까 감독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이 연패 때 분위기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뭐 다양한 감독들을 만났는데 일단 몰아붙이는 감독, 본인이 야구하는 감독, 그러니까 본인이 타석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감독들은 이 연패도 본인이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신머리 나고 본인이 수염 계속 기르고 힘들어 계속. 그러니까 선수한테 맡기는 감독들은 결국엔 이제 계속 이렇게 해주는 감독들, 그런 감독도 만나봤는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결국에 선수들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팀은 결국에 팀을 운영하려면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네. 어차피 야구는 다 이길 수 없어요. 타석에서
다 이길 수 없어. 질 거는 확실히 져야 된단 말이에요. 잘 지는 법. 그것도 터득해야 되니까. 그러면 프로야구의 상황은 그런데 학생야구 선수들이 연패에 빠졌을 때는 지도자에게 받는 이 압박이 훨씬 클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냐? 아마추어에서 지면 감독 코치는 잘못이 없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감독 코치들은 잘못이 없더라고. 본인들은 다 애들 잘못이에요. 이상하지. 이상해요. 이상하지. 우승하면 자기들 때문에 우승했고, 저도 자기들은 저 지면 발을 빼요. 선수들이 잘못했대. 근데 반대거든. 사실 우승하면 무조건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우승해요.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진짜 의기투합해서 약체팀이 우승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 팀이, 그러니까 약체도 결국에 한두 명의 투수들을 갖고 있거나 타자 갖고 있어서 우승하는 팀은 잘 없고, 그러니까 좋은 투수 갖고 있으면 우승해요. 아마추어는. 근데 마치 본인들의 역량인 것처럼 이제 아마추어는 그게 더 심하지. 네. 그렇지. 나도 좀 이해가 안 돼. 애들이, 그러니까 경기에 지면 사실 감독은 이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사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왜 졌을까? 근데 이제 근데 미담인가? 하여튼 그런 경우 되게 좋았던 기억도 있었어. 내가 한 4년인가 5년 전쯤에 그 서울시 소년체전 결승을 보러 그 구이야구장에 갔었는데, 그 당시 결승이 청량중학교랑 홍은중학교였어. 선발 대결이 양창석과 성동현이었어. 그 당시에. 지금 성동현 선수는 이제 장충고등학교로 진학해가지고 LG 2차 1라운드인가 이렇게 지명됐죠. 양창석 선수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고교야구의 레전드가 됐지. 두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둘 다 잘 던져서 연장까지 갔어.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량중학교가 끝내기 안타를 쳤나? 해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어. 그러니까 막 홍은중학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이야구장 1루 쪽이었으니까 홍은중학교 더가웃이 거기 딱 있었는데, 사실 목숨 거는 대회잖아. 소년체전. 그렇죠. 그렇게 목숨 걸 이유도 사실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 목숨 거는 대회가 돼. 결승에서 졌으니 얼마나 속상해. 애들 다 울고. 근데 감독님이 화를 안 내시더라. 하면서 어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그런 얘기,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시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 그 장면에서. 그게 어른이지. 그게 그 흔들리는 애들을 잡아주는 어른의 역할. 그러니까 아마추어 야구의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프로 감독보다 훨씬 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 선수들은 어쨌든 감독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거대한 존재니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진짜 어떻게 클지는, 진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게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특히. 뭐 성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 아마추어에 있는 지도자들은 진짜 말도 정말로 필터를 몇 번 거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동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도와주는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사실 뭐라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이게 지도자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게 선수한테는 오히려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아마야구, 그러니까 학생야구 할 때 내가 되게 힘들었거나 연패에 빠졌을 때 기억에 남은 좋은 얘기는 있어요? 좋은 말, 좋은 행동? 그런 것들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아마추어 때 져본 기억이 없어요. 거의 제가 있었던 팀들은 거의 이겼어요. 중학교 때도 저희 때 창단 첫 우승,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원태인 선수의 아버지죠. 원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 저는 이제 그 집에서 또 숙식을 했으니까. 감독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가오 좀 떨어지실 텐데. 결승전 우승하고 모였는데, 고열을 하셨어. 고맙다고. 본인 커리어의 첫 우승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대회였기 때문에 3학년들 고맙다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셨거든,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 우승에 대한 이제 기분이 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좀 감동의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중학교 대회 하면서, 그렇죠.
감독님이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는 이 문화가 좀 기이해. 너무 소중한 거지. 그만큼 그냥 노력을 많이 하는 거지. 하는데 좀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저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학생 야구 선수들을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르치다 보면 이 선수들의 심리 상태, 감정 상태가 지고 있는 팀의 선수는 어때요? 아마추어는 이 연패나 지고 있는 거에 애들이 힘들어하기보다 네. 그 코칭 스태프와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본인의 실력 이거에 대한 그 힘듦이 훨씬 커요. 애들이 뭐 연패한다고 자기 팀이 졌다고 힘들어하는 선수들 못 봤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별로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어린 나이에 뭘 얼마나 그렇게 팀에 애착을 갖겠어 사실. 그리고 아마추어야구는 연패라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한번 지면 토너먼트 대회야. 그러네. 뭐 주말 리그나 뭐 이런 경우 뭐 좀 약한 팀들은 6번, 7번 다 질 수는 있어도 토너먼트는 뭐 한 번 지면 끝이라.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지면 그냥 다시 복귀해놓고 그냥 다시 시간 지나서 다시 정비하면 되지만 프로야구는 이 강제적으로 게임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지. 예. 그래서 어렵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되면 이런 야구를 해야 돼. 강제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하루 준비하는 야구 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리그 경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드문드문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결국 축구나 다른 종목이랑 다른 게 내가 오늘 완전 삽을 펐어도 내일 경기를 또 해야 된다는 거거든. 맞아요. 힘든 상태에서도. 축구는 어쨌든 뭐 오늘 내가 뭐 자살골을 넣었든 뭔 짓을 했든 한 일주일 정도 회복할 시간이 좀 주어지는데 이거는 바로 다음날 잠자고 그냥 바로 준비해가지고 또 돌아가가지고 또 그 여론의 비난이라든가 팀원 동료들한테 미안함이나 이런 걸 또 안고 또 다음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릴 때부터 경험할 수 있으려면 사실 리그 경기를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주어지는 실수들 이게 그냥 실수다. 선수들이 이게 인지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포지션 전환을 했기 때문에 1군 주전 1루수 딱 볼 때 실수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창 더울 때 지금 딱 이맘때 6월달 이때였는데 맨날 연습 전에 수비 코치 쫄라가지고 수비 연습을 했어요. 그때 김용국 수비 코치님이셨는데 내가 맨날 수비시 연습 시켜달라고 시합 때 에라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습 때 더워 죽겠는데 일찍 1시간 전, 뭐 2시간 전 나와서 미리 수비 연습 다 해놓고 벌써 탈진이지. 벌써 그러니까 한 달을 했어요. 수비 에라를 안 하기 위해서. 팀에 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거 해가지고 미미하게 느는 것보다 내가 때려내서 이기는 게 더 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 너 왜 그거 왜 하고 있냐? 그거 할 바에 좀 잘 쉬어가지고 타석에서 홈런 쳐.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별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 어쩌다 한번 게임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실수? 그게 큰 거지. 이게 시합장에서 실수해보면 거기 시합장 서 있는 것 자체가 막 너무 싫어요 사실. 지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근데 이런 거 자체가 그냥 투수한테도 그냥 미안해. 투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실수네. 그럼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 나가지? 이런 게 쌓이면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게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까 코치님도 얘기했지만 공수주를 다 잘할 수 있는 선수는 우리가 프로야구에서도 손에 꼽잖아요. 공수주가 다 되는 선수는. 근데 뭐 그런 실수를 안 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그리고 약점을 잘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저 친구가 실책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펑크 1000번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는 우리 학생 야구 선수가 제대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이 자꾸 게임 많이 하고 실수하면 이제 그거를 벌처럼 복귀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왜 실수했는지부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실수를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실수를 하면 돼. 그냥 계속. 이게 야구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수를 다 해봐야 돼, 한 번씩은. 맞아요. 한 번씩만 하면 되잖아요. 빨리 경험하는 게 좋은 거지. 그 저번에 한번 TV에서 어느 분이더라, 유시민 작가가 그러셨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유시민 작가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책을 읽는 게 어렸을 때부터 쾌락이 돼야지. 보통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너 뭐 잘못했으니까 이 책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 이건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벌로 인식을 한 어린이는 커서도 절대 책을 안 본다는 거죠. 러닝이 그렇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러닝을 벌로 주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필요한 운동을 벌로서 느끼게 되니까. 우리가 연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어쨌든 연패 얘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는다면, 자, 지금 하나 이글스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그냥 친구로서, 동료로서, 선배로서,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들? 술이나 사줘야지 뭐. 그죠. PC방 가자, 얘들아. 배틀그라운드 하자. 연패와 관련된 얘기 아닌데 갑자기 좀 다른 맥락인데 이제 막 애들 경기 리틀 야구나 뭐 이렇게 고등학교 경기도 좀 덜한데 이제 구이야구장이나 이런 데서 애들 경기 할 때 보면 이제 엄마들은 좀 애가 야구를 하게 돼서 그냥 야구장 온 분들이 많거든. 그렇겠죠. 야구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끔 가다 이렇게 막 10대 빵 이렇게 지고 있는데 아들 안 다치면 가지고 울게 봐서 지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참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릴 수도 없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 갖고 이제 또 이제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분위기지. 뭐 10대 빵으로 지면 또 어때? 초등학교 야구에서 한데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이제 무게 박수 치고. 대차게 학부모 총무님한테 불려가서 또 말로 조인트 맞고.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감독이 어떤 모 초등학교 감독이 이렇게 그 관중석에서 다리 꼬고 있는 학부형들한테 막 지고 있으니까 다리 풀어! 지금 TV 치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아, 진짜요? 네, 그런 데도 있대요. 아, 너무 심하다. 더 대단한 데도 많아요. 지금 뭐 풀려면 많습니다. 근데 뭐 안 하는 거지. 이번에 얘기할 거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종차별에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뭐 미국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김동욱 코치가 12년간 프로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선수랑의 접촉도 당연히 많았을 거고 그리고 처음 데뷔하던 때와 은퇴하던 당시까지는 뭔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엄청 바뀌었죠. 저 신인 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게, 그러니까 선수들이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니까 팀에서도 선수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게. 사실 비싸졌잖아요, 지금. 몸값이 엄청 네, 비싸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외국인 선수 해봤자 뭐 그렇게 안 비쌌어요. 네, 뭐 비싼 선수는 비싸겠지만 데리고 올 때 진짜 싼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효율을 따졌잖아. 근데 요새는 진짜로 메이저 경험도 있고, 그쵸. 네, 잘하는 선수 비싸게 데려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은 좋아요, 외국인 선수들. 뭐 인종차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남미 애들은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고 뭐 예전에 호세 선수 같은 그런 뭐 다 부시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진짜 성격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짜 훨씬 좋아. 사람들에 비하면 걔네들은 일단 긍정적이에요. 저는 부정적인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다 긍정적이야. 다 낙천적이고 참 행복지수가 높아 보여요. 도미니카 애들, 네, 막 그런 애들. 맨날 그 KT 지금 로하스 선수, 저 선수 때 좀 진짜 좀 진지하게 야구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못하면 막 맨날 이렇게 있었는데 맨날 저를 동걸 이렇게 불렀어. 동걸.
왜 동거리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안 돼서 그런지. 네, 계속 괜찮다고. 너는 좋은 타자다. 뭐가 이렇게 심각하냐. 잘 하지도 못하는 이제 한국어로. 동걸!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듣기 싫었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뭔 소리야. 막 짜증나. 지는 야구 잘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걔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가만 보면 한 시즌으로 보면 로하스가 절대가 더 많아요.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몰아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몰아친단 말이야. 지금 몰아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성격이 그 슬럼프를 길게 안 가져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로하스는 그리고 늘 항상 웃고 있어. 네. 곳에서. 성격 엄청 좋아요. 테임즈 선수 성격 엄청 좋고 성격 안 좋은 외국인 선수 누가 있었을까? 성격 안 좋은 애는 없어요. 솔직히 다 좋아. 다 밝고. 특히나 이렇게 혼자 새로운 문화에 와서 뭔가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자기의 뭐 까탈스러운 면이나 막 이런 걸 다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부분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들에게 좀 더 신경을 더 잘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요새는 구단에서 정말 신경 많이 써요. 아파트 거기에도 이제 통역이 같이 거의 숙식을 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또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용병들이지 자기들끼리 그걸 잘하더라고. 잘 모이고. 네. 우리나라는 사실 클럽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걔네들이는 사실 뭐 그런 클럽 가서 흥겹게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자고 이런 게 뭐 당연한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야 원체이죠. 좀 그걸 좀 소주 삼겹살 먹는 문화야. 그렇죠. 거기가 약간 그런 거니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다시 복귀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제 네가 지금 클럽 갈 때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면서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이게 정리가 된다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걔네들이 잘해요. 그런 걸 보고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 확실히 문화의 차이를 느끼는 게 나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해요. 걔네들은 그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녀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만에 하나 김동욱 코치가 선수 때 외국인 선수와 같이 행동했다면 선수 생활은 일찍 끝났겠죠. 훨씬 더. 아니야. 야구 잘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도자분들께서 절대 두고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야구 잘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야구 잘했으면 아마 뭐 안 했겠죠. 야구 못했는데 만약 그러면 사실 뭐 그거는 어느 나라든 똑같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는 거 똑바로 못하면서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흑인 선수에 대한 뭐 차별, 차별 내지는 좀 비하적인 뭐 과거에 몇 차례 사실 있긴 했었는데 이런 거 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좀 있어요? 차별? 백인 선수랑 흑인 선수 사실 흑인이라는 표현도 뭐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좀 우리는 좀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좀 이렇게 대하는데 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좀 뭐 편견이 있었다든가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편견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다혈질이고 걔네들은 그럴 거다. 만난 적이 없었을 때는. 근데 제가 많이 겪어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밝고 저렇게 행복 지수가 높구나 약간 이걸 느꼈거든.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지 사실. 잘난 구석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뭐 차별 이런 거는 제가 뭐 따로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그건 있어. 들은 적은 있어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옛날에 이제 백인 선수들, 흑인 선수들 이렇게 자기들이 원래 미국은 그런 게 심하잖아요. 백인 우월, 백인 귀족 약간 이런. 근데 요새는 흑인 선수들이 야구를 훨씬 잘해서 그런 게 허물어진 게 보여요. 예전에는 흑인 선수끼리 저 신인 때 어렸을 때 백인 선수랑 흑인 선수랑 약간 그런.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오히려 더 사이가 좋고 저는 이 인품이 좋은 선수들만 만나는 걸 수도 있죠. 뭐 밖에서 봤을 때 약간 안 좋은 선수 같이 보였던 선수가 예전에 NC의 해커 뭐 좀 다혈질 같았어. 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요 제가.
실제 경기에서는 좀 약간 다혈질 같은 모습을 네. 보여주기도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쟤는 좀 별로일 것 같아. 근데 실상 뭐 대화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을걸요? 그라운드에서 집중력인 거지, 사실. 그, KT의 예전 피어밴드 선수. 네. 진짜 예민해요, 야구장에서. 스트라이크 볼판 정도 약간 바로 표현하고 약간. 근데 밖에서는 진짜 신사 중에 신사야. 진짜 너무 젠틀해. 그냥 그것도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안에서 이 집중력이지. 빵 쏟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위 소리도 안 들리나 봐요, 걔네들은. 집중력,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자꾸 저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런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12년 전 뭐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을 해오시면서 좀 적응하는데 힘들어했던 외국인 선수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약간 그런 선수들 있지 않나? 모든 스포츠에서. 있긴 있는데 네. 뭐 코로나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좀 한국 문화에 좀 힘들어했던 선수들은 있어요. 힘들어했던 선수가 결국에 야구를 못하고 가죠. 적응해서 절대 못하죠. 근데 대부분 돌아보면 그 선수들은 미국에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해서 못한 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불문, 인종 불문인 것 같아. 환경 탓, 남 탓 하는 인간치고 뭘 해내는 사람 못 봤어.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자꾸 어딘가 이제 잘 안 됐을 때 어떤 이유를 대는데 결국엔 뭐 그 정도였던 거지. 잘하는 선수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또 이제 나아가고 그런 거에서 배울 선수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지. 저는 사실 우리나라 야구 선배보다 외국인들 선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았어. 그래서 루틴도 진짜 철저하고 이 야구를 정말 진지하게 임해요. 딱 정말 루틴. 그렇게 막 밝은 로하스도 야구장에서 막 누워있더만. 어제 좀 야구 잘했다고 더가웃에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야구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이 그런 말을 오늘은 저러고 있어도 된다. 그냥 막 뭐 이러고 있었어 진짜. 거기 드가웃에. 오늘은 근데 애가 그것만 봤을 땐 사실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로하스 보면 야구장에 항상 제일 먼저 오고 야구장 일찍 오는 멤버 중에 제가 있고 몇 명 있는데 로하스는 항상 그런 부류였어. 와서 그냥 항상 자기 웨이트 루틴하고 자기 실내에서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거 소화하고 막 껄렁껄렁 하면서 선수도 반기고 진짜 껄렁껄렁한데 다 지켜요. 하루도 안 지키는 본 적이 없어. 네, 옛날에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고 한 마르테 선수도 항상 야구장 일찍 와서 탁탁탁탁. 그때 당시에 마르테가 얼마나 인품이 좋았던 애냐면 우리 KT 어린 선수들한테 뭐라고 했어. 유한준 선수 하는 걸 보라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 약간. 우리 팀 선수들은 우리 팀 어린 선수들은 그러지 않는다.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얘기도 했었어. 있었네. 네, 멋있는 친구였어 그 친구. 네. 그 루틴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선배님들 저 어렸을 때 그냥 지금은 거의 다 지키는데 저 어렸을 때는 루틴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 배울 게 1도 없었어. 그냥 재능충들 약간 누구를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근데 요새 선수들은 거의 이제 그거를 딱 잘 지키더라고. 근데 외국인들이 그런 시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들 보면 테인즈도 얘기 들어보면 철저하더라고요. 보면 탁탁탁탁.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막 이제 이슈화 될 때 저는 그런 게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 준비 과정? 약간 인종차별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배울 게 많다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린 선수들이 그런 것들. 이거는 사실 뭐 해외여행을 가서 느끼면 좋겠지만 가까이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선수들한테 그걸 정말 중요시 여겨요. 일단 아침에 눈 뜨면 이불부터 개라고 항상 하는 말이 그런 작은 거부터 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야구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딱 자기가 하나하나를 맨날 내가 해야 될 거를 지켜나가다 보면 이게 시간이 쌓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그냥 정리가 안 돼, 그냥 사람이. 어렸을 땐 더 그렇죠. 막 이게 잘 치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게 막 그래프가 심한 게 그런 게 없는 거지. 근데 외국 애들은 그런 게 좋더라고요. 탁탁탁탁 지키는.
이걸 보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좀 뭐 이슈화는 안 되니까 추신수 얘기는 있잖아. 사실 야구장이 누구보다 일찍 오는 추신수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 배울 게 훨씬 많아요. 외국인 선수들이. 흑인 선수들도 훨씬 배울 거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저 우리하고 협동조합에서 하는 이제 잡지인데 후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후원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사실 조금 더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좋은 행복 이런 것들이 힘을 받아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을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됩니까? 제가 절을 해야 되나? 네,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좀 만들면 올해는 그동안은 계속 그냥 요 소책자만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나 리틀 야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파라솔도 좀 쳐서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만들 때 막노인이 그때 같이 경주에 가가지고 유소년 대회 가가지고 이 막노인 하면 누군지 모르시겠구나. 예. 가가지고 같이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러려고 해요. 아니 그 노인께서 그런 일을, 이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실 리가 없는데. 뭐 경주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갔지.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좀 올해는 그래서 좀 많이 좀 찍어내려고 해서 지금도 뭐 레슨장 하시는 분이나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고등학교 감독님, 저 프로에 계신 코치님들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가 이미 좀 후원을 해주셨는데, 예, 좀 더 많이 찍고 또 그리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좀 배포 좀 부탁드리고 하려면 물론 뭐 자원봉사 해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뭐 알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한번 진심이 안 느껴져.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너무 많이 나고 영혼을 담으라고요. 도와주세요. 네? 다음에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절하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실수해도 괜찮아 이거 하면서 그랜절 보여주세요. 그랜절. 그랜절?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에휴, 제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소책자 나눠주는 캠페인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뭐 대표팀을 좀 멋있는 조직으로 야구를 좀 대표하는 조직으로 만들자 하는 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게 야구장이 멋진 교육의 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 야구장 가면 정말 신나고 멋지고 뭐 선수들은 뭐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들도 뭐 잘하든 못하든 같이 박수 쳐주고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야구가 그렇게 좀 멋있는 곳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육성이냐 저변이냐 얘기하지만 저는 육성보단 저변이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운동 잘하는 애들이 야구를 하게 만드는 게 최고라고 난 생각해. 운동 능력 있는 애들이 야구장을 들어와야 그렇지.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려면 야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진입장벽이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야구장 가고 싶어 그냥 재밌어. 근데 지금 야구장에 과연 그런 분위기인가. 어쩌다가 이제 초등학교나 레슬링 경기장 가면 그런 얘기 간혹 듣거든. 애가 한번 가더니 야구 안 한다 그런다고. 군대니까. 이게 무슨. 군대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군대를 미리 다녀온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좀 후원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다음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 선수 인권보 캠페인 맞나요? 이거? 맞습니다. 이번 주 거는 좀 예민한 주제잖아.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지금 그거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네, 나가겠죠? 네. 자, 어디 있지? 아무튼 그 선배들이 저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이런 경험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예쁘게 생겨가지고
선배들이 자꾸 자기한테 뽀뽀해보라 그러고, 예, 여기 뭐 사실 너무 자극적이다. 왜 내 바지 벗겨? 바지? 남자들끼리 장난도 못 치냐? 이러면서 바지를 벗기고, 행여, 뭐, 개집애처럼 굴지 말고 같이 야동이나 보자. 근데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 장난이고요. 네, 뭐든지 이제 뭐 본인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경험 정말 많았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잖아, 이런 게. 그쵸. 네, 요즘도 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어린 선수들도 이제 아직 다 잘하지 않은 이런 인격이 아직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게, 우리 캠페인인 요번, 이걸 뭐라 그러죠? 주제? 슬로건? 슬로건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주제? 뭐 인권 캠페인? 오늘의 주제는 저런 이제 성적인 발언 혹은 아직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 야구 선수들에게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협동조합에서 이번 주에는 이런 걸 다뤄요. 다뤘죠, 이미. 다뤘죠? 얘기가 나왔죠, 벌써. 우리 거 안 보는 거예요? 봐요, 다 봤어. 네. 지금 성적인 내가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장난으로 뭐 이렇게 툭툭 하는 뭐 말이나 행동이나 뭐 장난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상대의 감정을 좀 헤아려야 된다는 거지. 상대가 불편하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뿐만 아니라 뭐 폭력 사건이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른들의 말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어른들, 지도자, 학부모분들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라든가, 야, 다 그냥 넘어가는데 왜 너만 그래 라든가, 이게 우리 때 더 했어 라든가, 그냥 내가 지금 그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나, 그거는 사실은 김명호 코치 뭐 생긴 게 왜 그래? 뭐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발 좀 그 피해자에게 먼저 공감을 해주고, 힘들었겠다. 가해자라 그러면은 뭐 선수 학부모 다 그냥 일단 미안하다. 내가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불편했다면, 네가 뭐 수치심을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다. 이게 나는 올바른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제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5월 7일에 그 쇼트트랙 여기 이미 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임효준 선수가 훈련 중 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이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훈련 중 바지를 내린 거예요. 바지를 너무 확 내려서. 그때 또 여자 선수들도 있었대.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는 해당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다른 스포츠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 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너는 왜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저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 더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저 사람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 다 정확하게 되고 나서 그 정도로 친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인 걸 먼저 파악하면 이런 일은 확실히 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죠. 번역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코끼리 야동 클럽이라는 이제 모임에서 외국 코치들 혹은 외국에서 오는 정보들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사실 이제 코치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아주 큰 기회였거든요. 그게 저한테. 요즘에는 그런 외국 코치들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도 없죠. 일도 없죠.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접할 수 있는 건 그냥 TV에서 보이거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그 정도?
정말 세밀하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걔네들은 어떻게 선수 육성을 하고,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지도자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하게 됐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됐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구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향들이 정말 우리나라 야구계에 너무나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아무도 안 하는 건데 이거 꾸준히 하는 거잖아, 사실. 뭐 사실 지금 요즘 어린 지도자들은 이거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후원을 번역을 해주실 분을 찾아서 해주신 분이 와주신다면 아마 우리나라 야구계 아마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후원은 번역. 예, 영어도 영어지만 사실 일본어 번역하시는 분이 좀 계시면 참 좋겠는데 영어는 그래도 뭐 저도 그냥 말은 잘 못해도 좀 읽을 줄은 아니까 뭐 타이틀 보고 나서 이제 번역 부탁드릴 수 있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정말 흔치 않잖아요. 사실 일본도 분명히 특히나 우리 아까 얘기했던 투수 구속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저변의 문제, 저변의 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도 분명히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뭐 150 안팎의 선수들이 꾸준하게 160이 나오잖아, 160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분명히 많이 일본 야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최근에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이거 요새 일본 쪽의 야구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뭐 미디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좀 일본어가 조금 좀 되시고 그 야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 정보를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소개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미국 것만 소개를 하냐? 왜 우리나라 코치들도 좋은 코치가 많은데 그런 얘기 하면은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코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난 있으면 하는데 한국의 코치분들 중에 그렇게 이제 뭐 인터뷰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자기 어떤 코칭 방법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접근법들을 얘기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그게 뭐 미국이 좋고 뭐 우리는 뭐 거기 한참 뒤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다. 그런 편견은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저는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사람의 생명체도 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게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듯이 정보들은 다양하게 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코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면 실제로 저한테도 하셨던 이런 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거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분한테 해드리는 얘기가 선수가 종류가 다양한데 사람의 수만큼 존재할 텐데 코칭의 방법도 누구에겐 통하고 누구에겐 통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걸 내가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미국에서는 시도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용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매뉴얼을 탁탁탁 이렇게 가지고 영상에서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확실한 이 교육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코치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미국이 좋은 거 사실 뭐 코끼리 야동 클럽으로 보면서 요번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영상 있잖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했던 타격 쪽 사실 다 제가 하고 있던 것들이라고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결국엔 이 작은 디테일이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내가 딱딱딱 풀어내서 할 얘기 결국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 미국 애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코치들이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지도 방법이 있으면 자꾸 말하고 누군가가 또 보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체계적으로 이제 철학이 완성되어 가는 건데 말하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있죠. 그냥 뭐 코치도 선수를 대할 때는 갑의 위치에 있지만 또 감독을 대할 때는 또 의리 위치에 있고 우리는 뭐 고등학교 코치든
뭐 대학교 코치든 프로팀 코치님들이든 역량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뭐 글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부탁을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위에 감독님도 계신데 위에 수석 코치님도 계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뭐 이러면서 이제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았는데 또 감독님들도 뭐 이번에 뭐 원고 같은 거 부탁드리려고 하면 저 같은 초보 감독이 경력 20년 30년 되신 감독님도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야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인식 감독님이랑 김성근 감독님 정도밖에 없어. 이제 그 두산의 김태형 감독도 이제 한 번 더 우승해서 정말 왕조를 만들면 이제 말할 권한이 생기는, 마치 무슨 말할 권한을 따야 하는 것 같이 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말의 권한, 말의 권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뭐 좀 정말 초심자의 그 정말 서툰 어떤 경험으로 나오는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하면 왜 이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그렇죠. 자격을 갖고 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손해거든. 이게 야구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흘러가는데 굉장히 이게 지장을 초래하는 문화거든. 이게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 그렇죠. 짱.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 문화지 그게.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라 하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 야동클럽에서 다뤄주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정말로 유익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야구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배우고 좀 그러고 싶었어요, 처음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이 코끼리 야동클럽에서 다뤄주는 영상, 거기서 번역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로 충분했다는 거지. 네, 지금 뭐 자꾸 공부를 하는 거 여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우리 야구 협동조합 후원해주면서 후원도 해주시고, 그치? 번역도 해주시고, 잡지도 보시고, 잡지에 또 이 내용이 다 실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메일이 왔는데 미국 야구 코치협회에서 그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인사이드 피치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은 소개해도 된다. 왔어. 이제 영상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제 인터뷰 기사도 실렸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요? 미국 지출하셨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면 한턱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쓰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음식 먹자. 스테이크나 먹지 뭐. 아무튼 결국 기승전 후원. 후원이네. 좋은 인력 후원. 인적 자원과 자금 자원, 자금.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이 씹히는 거 보면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지호 형 없는데 지호 형 엠스풀 가길 바라면서 우리 야구 구독, 좋아요, 김지호를 엠스풀러